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에 사실상 탄핵이 확정됐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수출 규제와 보복 조치에 당하고만 있었던 한국에 드디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고, 한국의 한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물러나게 할 만큼 너무나도 강력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수의 최고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익률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시진핑의 연이은 정책 실패로 중국 경제가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올해만 최대 수천만 명의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의 연쇄 파산까지 예상되자 중국 정부는 15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과 물가에 시달려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렇게 돈을 지나치게 풀어버리면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폭락해버려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14억 인구 중 1000의원 우리 돈으로 17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중국인 수는 무려 5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순간 6억 명에 달하는 중국 저소득층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시진핑의 유일한 희망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인데요.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의 외교가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1대1로를 위해 무려 1천조 원을 쏟아부은 중국. 그런데 잠비아 등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디폴트를 선언하며 중국에 돈을 안 갚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희망은 바로 동남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국들의 중국산 백신을 뿌리고 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인 위안화를 투입하며 이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는데요. 최근에는 캄보디아의 중국이 비밀 해군 기지를 착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일 복수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확장 공사가 예정된 캄보디아 내암 해군 기지 북쪽에 중국의 비밀 해군 기지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식이 충격적인 이유는 캄보디아 레함 해군 기지는 동남아시아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중국군을 대규모로 파견해 동남아 전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해버리겠다는 중국의 계획이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중국 대군을 언제든 대규모로 파병하고 일대 지역에서 자유롭게 군사 활동을 펼치는 대가로 캄보디아산 쌀을도 사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22% 급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쌀을 주고 국가를 통째로 내어준 캄보디아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외국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부티의 첫 해외 기지를 건설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해외 기지라고 지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캄보디아 해군 기지 장악을 시작으로 추후에는 동남아 전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남아의 대부분의 핵심 공장을 둔 한국과 미국의 타격이 엄청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이번 캄보디아의 충격적인 발표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바이든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마저 중국에 밀려 실패해버린다며 정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해결해버리자 미국은 한국의 열광을, 중국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소식통은 조만간 캄보디아가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할 것이라며 중국과 협의했던 비밀 해군기지 착공 허가를 뒤집고
중국을 손절매버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외교 덕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완전히 중국 편에 붙은 줄 알았던 캄보디아 미국과는 천적 관계였기 때문에 가망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항상 더 큰 대가를 바라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캄보디아에 진실된 마음으로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제공한 원조 금액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제공한 차관 규모는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그동안 공유된 자금 대부분은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하수 처리 시설 관리에 보건위생 코로나 방역 지원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중요 개발 정책 가운데 최우선시해온 분야별 섹터와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인프라 건설 기술 덕분에 캄보디아가 순식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자 캄보디아는 한국의 캄보디아 경제의 뇌관인 금융업까지 모두 완전히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금융산업은 외국 기업은 내주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캄보디아는 한국의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전북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등의 캄보디아에서 이례적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고 캄보디아 은행업을 창업하기 시작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푼돈 펜사무소를 설립해 캄보디아 기업들의 무역에까지 깊게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안타증권은 캄보디아에서 증권업에 진출했는데요. 이렇게 캄보디아의 상업은행 특수은행의 마이크로 파이낸스까지 캄보디아 금융업 전체를 한국이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한국을 100% 믿고 따르고 있다 보니 이번 중국과의 계약 파기도 놀랍지 않은데요. 조만간 캄보디아가 중국을 손질하고 한국의 권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가입해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요 IPF에 가입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PS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여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친중 성향을 띠던 동남아 국가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캄보디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산 백신을 대규모 사들이며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던 태국은 한국의 설득 끝에 이미 IPF에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또 중국을 버리고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중국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태국 분석 전문가들이 지배적인 가운데 태국 정부는 가장 배우고 싶은 모델이 한국이라고 대놓고 발표했습니다. 두 왕자의 아사 화친 터진 태국 투자청 청장은 태국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은 한국이라며 태국은 자동차 생산 허브다. 세계 50인의 부품업체들이 다 들어와야 있다. 수출을 생각한다면 더욱 기회는 충분하다. 생산 자동차 절반이 수출된다. 기계자동화 설비, 철도, 디지털 바이오 등 태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세대 산업에서도 기회가 많다. 모두 한국의 강점을 지닌 분야다. 태국은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다. 그래서 전하며 한국 기업들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투자청은 한국투자유치전담팀을 신설했고 유치할 산업과 기업까지 특정이 됐다. 해당 업종이 투자할 경우 태국 투자청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혜택 패키지를 줄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친중국가로 분류되어 포기했던 태국과 캄보디아까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내렸다며 시진핑의 탄핵을 사실상 확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프리카국들은 중국에 1대1로 돈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동남아가 유일한 중국의 희망이었는데 이마저도 한국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나버리자 시진핑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 6억 중국 서민층의 대규모 시위에 나선 데 이어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을 못하게 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진핑의 충격적인 실태가 나왔나. 공개되자 중국 청년들과 부모들은 폭발해버렸습니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의 한 대학생은 주변의 우수한 친구들은 모두 공청단원이라며 일종의 인정받은 신분이자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공천당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했고, 베이징의 대학에 다니는 홍콩 학생은 공청단 또는 공산당에 가입하는 중국 대학생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인다고 했습니다. 이 인정받았다고 영광스러워하거나 진심으로 조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코스가 그것입니다. 이 학생은 실제로 공천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처럼 공천당과 공산당 가입이 취업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0일 공청단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공천단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장정에서 돌격대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